카톡에다가 번개해가지고 뭐 어디 모이세요라고 하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도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줘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을 담당 선생님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사회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교과는 애들이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교과는 놔두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맡아서 해주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이제 필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학교를 그만두는 게 1등급이 안 나와서 그만둬야 돼. 이 지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지금 또 이제 고교 학점제 하면서 수능이 5등급제로 되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또 그만두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에 적응하기 좀 힘든 애들,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기 또 힘든 애들, 이런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돼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끔 자유롭게 저 학교 그만둘래요 라고 학교가 다른 학교 옮겨가는 거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신제 고등학교에서 그 담당 선생님이 애를 관리를 하는 거죠. 애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속 인터넷상으로 얼굴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하면 일일이 채점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꼭 제가 이제 가서 지난번에 봤더니 그 일일 공부 예전에 아시죠? 그런 것처럼 과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채점하면서 코멘트도 다 달아줘요. 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한테 보내주니까 애들이 이제 그걸 받아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빨간 펜으로 하나씩 하나씩 써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다. 그리고 다시 또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 가기 싫었는데요. 그럼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통신제도 하루는 이제 인터넷으로 맨날 가야 되는데 이게 3일제, 5일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3일제로 옮길게요. 그리고 3일 학교를 다닐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시 또 적응이 되면 저 5일제로 옮길게요. 5일제로 또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통신제라고 해서 그냥 통신만 하는 게 아니고 통신은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3일, 5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한 천안 다문화 센터장님은 매일 그 다문화 학생들하고 이렇게 매일 접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학생들의 학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아이들도 학력 때문에 많이 저기 했는데 다문화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말씀 그 중에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최영식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저 말씀 들어보시고 이제 외국인 정책과 계시잖아요. 충남도 이제 말씀을 좀 아무 말씀이라도 오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얘기를 하셔서 아니 괜찮습니다. 학교 얘기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외국인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이런 일본 사례가 좋은 이렇게 저희에도 그러니까 요즘 추세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저희 윤현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방통고라든지 아니면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해서 약간 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런데 관계기관에다가 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교육청하고 충남도
여기하고는 이러한 그 다문화의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런 협의체 같은 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다문화 조회에 관련해서 그런 거. 같이 예, 저는 더 긴밀하게 해서 네. 예. 산악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충청남도 교육청에 우리 이제 그 국제교육팀의 강성원 장학사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나오셨던 오늘 이제 말씀 나오는 그 내용은 제가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깨야지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장학사님 관점에서는 장학사님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제도를 이제 집행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제도상에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그 교육적으로 잘 수행해 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데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좀 느낀 거라든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기 1차, 2차, 3차 그리고 학교 현장에도 좀 방문 같이 하셨잖아요.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이런 유성재 의원님의 연구 모임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시각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고민되는 부분은 과연 이제 이 시스템이 만약에 생겨서 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이제 노는 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이 통신의 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집에서 있거나 따로 학생이 이제 본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일과 후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중에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서 이 온라인을 활용한 20여 명 학생의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의지가 부족한 점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나는 여기 있다가 2, 3년 있다가 부모님과 같이 공부도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습 의지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도 교육을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늦게 간다거나 결석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학생들을 나무라지 않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 선생님 학교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해도 부모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학습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지, 학습에 대한 의지와 부모님들의 한국 사회 그리고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까 이제 에듀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 일과 시간 이후에도 이제 학습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일본 이제 토신고등학교 그게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아까 한 10% 정도 학생들이 이제 중도에 저기를 하고 통신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학교의 그 정상적인 그 학교 제도권의 학교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담아주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신제 고등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준다는데 거기가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다문화 학생들도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거기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갖고 갈 수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장학사님은 이제 그 제도권에 계시니까 이제 제도권 내에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 저기 걱정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올해 충남 온라인 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 온라인 학교는 제가 선택 과목. 그거는 고교 학점제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전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시범 온라인 학교 연계해서 예. 저희가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 그것도 요시코 선생님 한국에 지금 오래 계셨었잖아요.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한국에서 애들 셋이 좀 키워놨고 또 지금 고3 딸이 하나 좀 있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최지영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한성코는 그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라가 거기에 뭔가 들어가면 진행이 좀 안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 다 손잡혀버리고 그 학교 밖 전소년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지금 그 돈신제는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서 일본 돈신제로 좀 찾아보면 정말 성장 급속히 그 성장되어 있고, 몇 년 후에는 그 4명에 1명, 4명에 1명, 지금 10명에 1명이거든요. 4명에 1명이 그 일반고가 아니라 돈신제 다니는 시대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는. 근데 그 일단 매년마다 성립돼요. 근데 그 NHK 여러분 아시잖아요. NHK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NHK에서도 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유명한 학원, 유명한 학원도 그 학원도 있으면서도 돈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또 일단 법인만 성립하면 일단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이건 자유스럽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다문화 센터에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국 사람하고 그 다문화 아이들이 하고 이거 하나로 하면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저도 그 다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에 들었을 때 약간 자별라고 하는 느꼈거든요. 저는 다문화 아닌데 일단 예 그렇게 느꼈는데 일단 그 지원도 많이 우리 아이들도 다문화 아이들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 많이 받았어요. 교육도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시기도 좀 있는데. 지금 일단 다문화 아이들도 한국에서 정착해서 자기 나라, 자기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 열심히 배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어디까지나 그 남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일본 그쪽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나라는 객관적으로 공부 좀 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뭐 다른 다문화 학생들도 이 한국이 이렇다라고 하면 아마 반발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일단 뭐가 같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그분이 한국 나라는 이래요라고 해서 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나 한국 선생님이 이거예요라고 하면 조금 반발 좀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좀 한국 학생들이 좀 교육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본은 이래요라고 하면 학생들이 안 되는 좀 미안하게도 반발하는 걸 저도 이해하니까 그래서 뭐 약간 인터넷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그렇게 저 주관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한국 분인데 일본 나라를 잘 알고 계시는 일본에서 10년 살거나 그런 분이 같은 말을 해도 애들은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학교 밖 전소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마음이 안 열려서
때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거고, 왜 마음이 안 열리냐라고 하는 거는 그 본인의 역시 그 다양 그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네, 그런 교육은 이래요가 아니라 그 진짜 이거 돈시제는 너 뭐 하고 싶니?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돈시제도 그 300개, 500개 이렇게 그 좀 하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성장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게 좋은 거고. 근데 그 한국에서 이거 돈순제를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것 같고, 아까 그 위원님이 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세요라고 이영선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거지만 그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도 그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고 인상 위료계하고 교육은 인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이런 효과 좀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뭐 저도 재근득 교수님이랑 그 위원님이랑 도와주고 좀 최선 다해서 한국 교육위에서 최선 다하겠지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장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민간이 운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학교도 뭐 학령 미인정도 있고 뭐 민정도 있고 그런데 학령 미인정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자부담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업 후원으로?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우리는 이건 그 N고 S고 R고는 그냥 사립학교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충남의 아산고등학교는 네네. 사립학교죠. 같은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를 인가를 갔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학교를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면 학교 등록금이 1년에 36만 원이래요. N고는 36만 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에 다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주고요. 저 학교 다닐게요라고 하면 학생한테 30만 원을 준대요. 그럼 6만 원이니까 뭐 얼마죠? 60만 원이니까 한